자, 오늘은 이제 엔탈피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터널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일과 열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렇죠? 기억나죠? 특히 열은 기억이 잘 나죠, 막. 네. 자, 오늘은 엔탈피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엔탈피는 굉장히 익숙한 용어예요, 여러분들이. 그지? 일반 화학 시간에 이미 다 배웠어. 그렇지?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배웠죠. 많이 쓰는 말인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사실은 모르고 써요. 연력학을 제대로 배우면 알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연력학을 배우고 나서는 이게 왜 필요한지 알고 써야 돼. 이제부터는 정확하게.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단위가 뭘까? 줄이에요. 이것도 역시 인터널 에너지하고 똑같아. 에너지의 표현이에요. 에너지의 표현. 그 에너지, 인터널 에너지 있는데 뭐 에너지의 표현을 또 다른 걸 또 함수를 만들어. 이게 사람들이 까탈스러워, 이거. 그런 생각 들지. 왜 이런 새로운 펑션을 도입했는지 그 얘기 하려고 해요. 자, 우리가 시스템에다가 힛을 공급을 할 건데, 어떤 시스템에다가, 요번에 요 시스템은 특이해서 여기 이 다른 월들 다 고정되어 있고 여기도 다 고정되어 있어요. 벽이 움직일 수가 없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야? 부피가 고정되어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런 시스템에다가 내가 힛을 공급했어요. 힛을 공급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내부 에너지가 늘어나겠지. 얼마만큼? 공급한 힛만큼. 왜냐하면 볼륨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볼륨 변화가 없기 때문에 웍은 0이고 결국은 내가 공급한 힛만큼 인터널 에너지가 늘어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볼륨이 일정한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때 우리가 측정하는 힛이 바로 시스템의 에너지,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에요. 이거 아주 행복하고 좋아. 이거 아주 마음에 쏙 들어요. 마음에 쏙 들어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는 조건은 압력이 일정한 조건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조건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설명하려면 압력이 일정한 조건에서 유용한 어떤 에너지의 표현이 필요한데 내부 에너지가 이제는 적합하지 않아져요. 왜 그런지 봅시다. 여기 시스템이 있는데 이 월이 움직일 수 있다고 합시다. 내가 힛을 공급해. 힛을 공급하면 당연히 여기에 이제 힛이라는 형태로 내가 에너지를 준 거니까 내부 에너지는 이제 늘어나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전 슬라이드에서는 내가 100주를 주면 100줄의 힛만큼 100줄의 내부 에너지가 늘어났었어. 근데 이번에 내가 100을 주면 여기에서 늘어나는 내부 에너지의 크기는 100줄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클까 작을까? 왜 작을까? 그렇지. 가르칠 게 없네. 100줄을 주면 100줄 중에 예를 들면 30줄은 얘가 팽창을 힛이 들어갔으니까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팽창을 하겠죠. 팽창을 하면서 시스템이 일을 하는 거니까 이 시스템이 일을 하는 능력인 인터널 에너지 그건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내가 준 거 중에 일부를 소모해 버려 지가. 그래서 델타 U하고 Q가 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델타 U가 Q보다 작아요. 나는 Q를 100을 줬는데 내부 에너지는 70밖에 안 늘어나고 30은 지가 어디다 써버린 거야. 그렇죠? 내가 힛을 기껏 측정해봐야 내부 에너지 변화를 알 수가 없어요. 적합하지 않잖아 지금. 근데 이런 상황이 언제 벌어지냐면 외부 압력이 일정할 때 늘상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치? 내부 압력이 일정하면 일정한 외부 압력에 대해서 이걸 월이 팽창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웍이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반대로 힛이 빠져나가도 마찬가지야. 비슷한 논의를 또 할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새로운 에너지를 표현하는 새로운 함수, 상태 함수를 도입하자. 다만 그 함수는 압력이 일정한 상황일 때 힛을 측정하면 바로 그 함수의 델타 값이 되도록 그런 함수를 도입하자라는 거예요. 마치 인터널 에너지 U가 볼륨이 일정할 때 Q가 바로 델타 U였잖아. 그런 것처럼 압력이 일정할 때는 그 함수가
그 함수의 델타 값이 바로 Q가 되도록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엔탈피야, 그게. 압력이 일정할 때, 출입한 희세양이 바로 그 에너지의 변화량과 똑같이 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리를 해보니까 정의를 이렇게 정의하면 그게 딱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한 거야. 왜 엔탈피를 이렇게 정의했느냐? 그 목적 때문에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U 플러스 PV라고 정의하고 나면 내가 얘기한 목적이 달성돼요. 보여줄게요. 자, 일단 얘는 상태함수이기를 우리가 바랬어. 그런데 U가 상태함수고 PV는 뭐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들이니까 이것들의 곱도 상태함수고, 따라서 우변이 다 상태함수니까 얘도 상태함수죠. 그 다음에 엔탈피의 변화량이 압력이 일정한 상황에서는 바로 출입한 희세양과 똑같이 되기를 바랬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한 바는 뭐야? 이게 되는 거야, 이게. 그지? 압력이 일정할 때 출입한 hit이 바로 엔탈피 변화량하고 같아지는 상황. 이거 적분하면 이게 되는 거고. 그렇지? 우리가 볼륨이 일정할 때 어디셔널 웍이 없다면 볼륨이 일정할 때 여기가 V이고 U인식이 얻어졌었고, 여기가 V이고 U인식이 얻어졌었지. 똑같은 식이 압력이 일정할 때 만들어지기를 우리가 희망하는 거였어. 그렇지? 그러면 이 식이 유도되는지 이제 해보면 되는 거죠. 유도해 봅시다. 자, 이 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DH, 우리가 정의를 이렇게 했죠. U 플러스 PV라고. 양변을 두 항을 미분을 하면 DU고, 요거는 변수가 두 개의 곱으로 되어 있으니까 앞에 미분, 뒤에 미분해서 곱해야 되겠지. 그래서 요거 두 텀이 나오지. 그 다음에 여기에 DU는 DQ 플러스 DW죠. DQ 플러스 DW. 그렇지? 그냥 줄줄이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일단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우리의 시스템이 서라운딩하고 미케니컬 이퀄리브리움에 있어. 그리고 압력이 P야. 이렇다면 이게 뭘 가정한 거야? 이런 표현이 언제 나왔었어요, 우리가? 리버서블 프로세스를 가정할 때 나왔었지. 이 경우에 익스터널 프레셔 PEX하고 기체의 압력 P하고 똑같다라고 놓고 했었잖아. 그지? 바로 여기에 나온 이 표현은 우리가 리버서블 프로세스를 표현할 때 나왔던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표현은 뭐를 얘기해 주는 거야? 이거는 경로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경로. 오케이. 자, 이렇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익스펜션 웍만 있다. 어디셔널 웍은 없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일단은.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 여기 DW는 어디셔널 웍도 있다면 PV 웍의 D하고 DW PV 웍하고 DW 어디셔널 웍하고 두 텀이 나와야 되는데 어디셔널 웍은 이제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PV 웍은 원래는 익스터널 프레셔인데 이거 대신에 그냥 P라고 써도 되죠. 이제 미케니컬 이퀄리브리움에 있으니까. 그래서 요 텀을 넣으면 되지, 여기다가. 그리고 나면 지워지죠, 또 이렇게. 남는 건 요거 두 개만 남네. 그렇지? 이렇게 두 개만 나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뭐야? 압력이 일정할 때. 압력이 일정하면 요거 없어지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 압력이 일정하고 요 가정이 맞다면 요 가정 하에서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지? 자, 그러면 조금 이상한데요? 아까는 압력이 일정한 상황에서 이 식이 성립하는 거 유도한다고 하시더니 왜 여기 막 리버서블 이런 얘기는 갑자기 왜 나와요? 그럼 이거 가역 과정일 때만 써야 되는 건가요? 라고 하면 맞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에 요 문장을 집어넣었지만, 유도하기 위해서 요걸 집어넣었지만 상관없어요. 가역 과정이 아니더라도 이 식 써도 돼. 왜 써도 돼? 왜? 엔탈피는 무슨 함수? 상태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차 강조하지만 표현을 항상 이게 경로를 표현하는 말인지 상태를 표현하는 말인지 염두에 둬야 돼요. 여기에 적혀 있는 압력이 일정하다라는 건 뭐야?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 중에 하나를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 이건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리버서블하다, 이 말은 경로를 표현해 주는 말이야.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면
그게 어떤 경로를 거쳐서 왔건 간에 Q 값은 엔탈피 변화량하고 똑같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유도 과정에는 이 말을 넣고 유도를 해서 그게 유도가 쉬우니까 편하니까. 하지만 경로 상관없어요. 왜냐? 엔탈피는 상태함수거든. 그렇죠? 상태함수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예를 하나 봅시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이게 몇 시까지지? 15분까지인가? 내가 마음이 좀 급해서 말을 좀 빨리 했는데 이제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져도 될 것 같네. 네. 질문 있어요? 예제를 하나 봅시다. 그러면 자, 라면을 먹으려나 봐요. 물을 끓이려고 해요. 네, 물을 끓이려고 그래. 압력이 1기압에서 뭐 당연히 1기압에서 끓이겠죠. 그런데 참 딱해요. 지금 뭐 마땅한 히터가 없었는지 레지스티브 히팅을 하려고 그래. 네, 이게 저항체를 갖다가 포텐셜을 걸어가지고 볼티지를 걸어주면 거기 저항체에 흐르는 전류 때문에 열이 나죠. 그거 가지고 이제 히팅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필라멘트를 물속에다 담그고 양쪽에다가 12V 걸었으니까 뭐 1.2V 건전지 여러 개 연결해가지고 12V 만들어서 이렇게 필라멘트 갖고 가열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가열한다는 거야. 그렇게 이제 실험을 하는데 12V를 가해서 0.5A가 흘렀고 전류는 그리고 300초간 가열을 했대요. 그렇게 물을 가열을 했더니 물 0.798g이 날아가 버렸대. 기화가 돼서. 이랬을 때 델타 H 값이 얼마냐? 몰당. 1몰당 델타 H 값이 얼마냐? 라는 거야. 이 문장을 보니까 조금 난감해지지. 그지? 지금까지 무슨 뭐 팽창이니 뭐 이런 얘기만 한참 하다가 갑자기 이게 뭐야? 전기적으로 어떻게 에너지, 그러니까 hit을 줬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지? 네. 조금 난감하지? 난감해야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경로를 거쳐왔든 지금 계산하는 건 델타 H잖아. 이게 상태 함수거든. 결국은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델타 H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델타 H 구하려면 압력이 일정한 상태의 델타 H니까 Q만 구하면 돼요. 힛. 그지? 이 전기, 전열기 이거에 의해서 전달된 힛 그것만 구하면 돼. 그래서 계산식은 간단합니다. 전기적으로 공급된 힛, 뭐 에너지지요. 그게 바로. 그거의 크기는 Q는 여러분들이 물리 시간에 아마 공부했을 텐데 이게 내 기억으로는 나 고등학교 때도 이거 배운 것 같은데 IT 델타 뭐 V여도 좋은데 여기 이제 파이라고 표현했어요. 포텐셜 차이, 포텐셜 볼티지죠 이게. 이건 전류니까 단위가 뭐겠어? 암페어. 이건 시간 초였고 이게 볼트였었죠. 암페어가 무슨 말이에요? 암페어. 전류의 단위인데 그 뜻을 들여다보면 암페어는 1초당 1쿨롱의 전하가 지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암페어예요. 그래서 1암페어는 1쿨롱 per sec 이거죠. 근데 여기 또 세크가 있으니까 세크 지우고 나면 여긴 단위가 쿨롱이 남고 이거 단위 지웠고 여기 볼트가 남는 거죠. 결국은 요거 계산하면 뭐가 나와? 쿨롱 볼트가 나오지. 쿨롱 곱하기 볼트예요. 1쿨롱 볼트가 다른 말로 뭐예요? 1줄이에요. 그게 바로. 그게 바로 1줄이에요. 1쿨롱 볼트가. 무슨 말이냐면 1볼트 포텐셜 디퍼런스가 있는 이 두 개의 전극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그 플러스 볼티지가 걸려 있는 전극 쪽에 내가 아니구나. 뭐 그래 플러스 차지를 놨다고 칩시다. 플러스 볼티지가 있는 전극 쪽에 플러스 차지를 내가 놨어요. 1쿨롱짜리. 그러면 얘가 가속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전극 쪽으로. 여기에 가속됐을 때 갖게 되는 카이네틱 에너지, 이 전하가 갖는 카이네틱 에너지, 이 입자가 그게 바로 1줄이에요. 1쿨롱의 전하가 1볼트에 의해서 가속됐을 때 갖게 되는 그 에너지, 그게 1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숫자 넣고 쭈루룩 계산하면 그게 줄이 나온다는 얘기고 이거 계산하면 1800줄이 나와요.
이만큼의 에너지가 전기에 의해서 히트로 공급됐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엔탈피야. 이게 바로. 그렇지? 그리고 물어본 거는 몰당 엔탈피니까 이제 몰수를 구해야 되니까 이 무게를 분자량으로 나눠서 몰수가 구해지고 이거 가지고 요 숫자를 나눠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꽤 커요. 41kJ 몰당. 많이 했네. 많이 공급했네요. 그지? 이렇게 해서 요만큼을 베이퍼라이즈 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요 식을 써먹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간단한 식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식이야. 여러분들이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가서 배울 거예요. 뭐 엔탈피라는 표현은 바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울 텐데 서머케미스트리 할 때 무슨 뭐 기화열, 그러니까 기화 엔탈피 이거를 다른 말로 기화열이라고도 불러요. 엔탈피 오브 베이퍼라이제이션 이거를 heat of vaporization. 반응 엔탈피 이게 이제 엔탈피 오브 리액션 이거를 반응열 heat of reaction 이렇게도 불러. 엔탈피를 사람들이 그냥 heat이라고도 불러요. 언제? 압력이 일정할 때만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야. 일반적인 표현은 그렇게 막 부르면 안 되는데 압력이 일정할 때는 엔탈피하고 히트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죠? 하지만 압력이 일정하지 않을 때는 엔탈피하고 히트하고 같은 게 아니니까 그렇게 막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는 조건에서는 압력이 일정한 조건에서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표현할 때는 엔탈피를 그냥 CC라고 얘기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인터널 에너지와 엔탈피의 변화량, 시스템에서 일어난 인터널 에너지라는 에너지, 엔탈피라고 표현한 그 에너지, 그 두 개의 변화량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공부했는데 그러면 델타 H와 델타 U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도대체 얼마나 차이가 나길래 이 난리를 치면서 새로운 연력학 함수까지 도입을 한 건지 한번 따져보려고 그래요. 응? 여러분들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면서까지 엔탈피라는 새로운 놈을 도입을 했는데 이 두 개가 뭐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 니들이 그렇게 난리쳤냐? 한번 따져보자 이거예요. 자, 압력이 일정할 때 갖고 따져봅시다. 우리가 사는 조건이 압력이 일정한 조건이니까. 압력이 일정한 경우에 만약에 따져보면 사실은 조금 궁색해져. 델타 H를 이거는 이제 초기와 나중값의 차이가 델타 H의 의미죠. 여기에다가 정의식을 집어넣고 이니셜과 파이널 정의식을 넣고요. 압력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P는 아래 첨자가 없지요 지금. 그리고 이거를 다시 정리해서 쓰면 이렇게 되지. U끼리 모으고 PV끼리 모은 거예요. 그럼 식이 정리되면 요거야 그냥 이거지. 따라서 델타 H하고 델타 U의 차이는 뭐냐 하면 P 델타 V예요. P 델타 V. 압력이 일정한 상황이라면 델타 U와 델타 H의 차이값은 P 델타 V야. 이 말은 뭐야? 어지간한 압력이라면 볼륨 변화에 의해서 이 두 번째 항은 의미가 있는 값일 수도 있고 의미가 없는 값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특별히 고체나 액체, 우리가 어떤 시스템에 고체만 있어 또는 액체만 있어. 그렇다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고체의 볼륨이 변하고 액체의 볼륨이 지가 변해봐야 얼마나 변하겠어. 액체가 기체로 바뀌지 않는 이상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 전후에 여전히 액체야. PVT 조건은 바뀌었지만 액체라고 칩시다. 액체에서 액체야. 그래봐야 지가 볼륨이 얼마나 바뀌었겠어요. 솔리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고체나 액체인 경우에는 압력이 일정한 상황에서 델타 U나 델타 V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실 그놈이 그놈이야. 그놈이 그놈이에요. 이거. 실제로 그놈이 그놈이에요. 계산해보면 예를 봅시다. 여기에 칼슘 카보네이트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 가질 수 있는 결정 구조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캘사이트 구조고 또 다른 게 아라고나이트예요. 근데 이 두 개의 결정 구조 사이에 이제 페이스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페이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러한 과정이 일어날 때의 인터널 에너지 변화값이 요거야. 굉장히 크죠. 킬로줄이야. 210 줄 퍼 몰이죠. 그리고 양의 값이니까 인터널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늘어난다는 얘기지. 문제에 데인시티가 주어져 있어요. 얘보다는 얘가 데인시티가 크죠. 따라서 단위 부피당 몰수가 많다는 얘기니까 몰당 부피는 얘가 작겠지. 얘가 몰당 부피가 크고. 문제는 델타 H, 델타 U 차이값을 구해라. 압력은 1기압으로 일정하다. 양은 1몰이다. 라는 거야. 계산해 볼까요? 이식 써야 되겠지 당연히. 그래서 P 델타 V만 계산하면 돼. 압력은 1바로 줬으니까. 볼륨을 알아야 되지. 볼륨 변화. 볼륨 변화는 어디서 구해? 여기 데인시티 줬으니까. 1몰의 볼륨을 구하면 되죠. 분자량 있고 1몰이라고 했으니까 볼륨을 구하면 1몰에 대해서 캘사이트는 요값, 아라고나이트는 요 값이 나와요. 그래서 볼륨 변화 계산하면 3밖에 안 되잖아. 미터 3승으로 계산하면 10의 마이너스 6승이에요. 그리고 압력 파스칼로 표현하면 여기 10의 5승이고 지금 10만 파스칼. 이게 1바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 계산하고 나면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지? 파스칼에다 미터 3승 곱하면 1줄이죠. 1파스칼은 뭐지? 1제곱미터에 1뉴턴의 힘이 가해지는 거죠. 따라서 미터하고 미터 지우고 나면 요거는 다른 말로 하면 1뉴턴 미터잖아. 그치? 1뉴턴의 힘으로 1미터 가는 게 1줄이지.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계산하고 나면 0.3줄 마이너스 이거야. 그지? 델타 H하고 델타 U하고 차이값이 0.3줄이에요. 기껏. 델타 U 값 자체는 210줄이거든. 근데 차이값이 0.3줄이래. 그 얘기는 뭐야? 델타 H는 210줄보다 0.3 작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놈이 그놈인 거죠. 그놈이 그놈이에요. 고체나 액체만 시스템 안에 있다면 인터널 에너지나 그놈이 그놈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현상들이 고체가 고체 상태로 변하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나중에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되고 심지어 이제 두 가지가 만나서 반응도 하고 막 온갖 걸 다 생각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경우를 다 생각하면 이렇게 순진하게 별 차이 없네 하고 엔탈피 도입하지 말자 이렇게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어떤 아이소서멀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 퍼펙트 가스가 소모되는 이런 반응 또는 생성되는 이런 반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럴 때는 인터널 에너지는 뭐 우리가 계산을 해보기 위해서 가스를 이산기체라고 가정한 거예요. 꼭 이산기체에 대해서만 이렇다는 건 아니야. 이산기체라고 가정하면 PV는 nRT라고 쓸 수 있으니까 이산기체에 대해서 엔탈피식은 U 플러스 nR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뭐 그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온도가 일정한 상황에서 그 기체가 생성되거나 발생되는 그런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델타 H는 U 플러스 nRT, 파이널 스테이트하고 이니셜 스테이트. 온도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T는 아래점자가 없죠, 지금. 그리고 몰수는 지금 변할 수 있어요. 클로즈드 시스템이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 클로즈드 시스템인데 클로즈드 시스템이긴 하지만 반응에 의해서 기체가 사라지고 늘어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몰수 변화가 있겠죠. 기체 몰수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몰수에는 첨자가 있고 그래서 또 이항을 해서 이항이 아니고 지들끼리 모아갖고 정리하면 식이 이렇게 된다고. 델타 H하고 델타 U의 차이가 요거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렇죠? 결국은 뭐야? 이런 예에서 보면 몰수 변화만 일어나도 델타 H하고 델타 U의 차이값이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커질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지 가늠해 볼 수 있는데 R 곱하기 T가 R이 얼마지? 기체 성수 R이
8.31이죠. 8.31 줄 퍼 켈빈 몰이잖아. 거기다가 켈빈 룸템 300 곱하면 얼마 나와요? 대충 뭐 2000 몇백이 나오지. 2400 이상이 나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상온이라고만 해도 RT가 얼마야? 2400 줄 퍼 몰 이 정도보다 큰 값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큰 값이에요. 이거 자체가. 거기다가 몰수 변화가 있으니까. 몰수 변화가 없다면 이거 없어지죠. 몰수 변화가 없으면 델타 H나 델타 U나 똑같아. 근데 만약에 몰수 변화가 있다면 이 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 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거 몇 시까지지? 너무 여유 부렸네? 자, 예제를 하나 봅시다. 예제는 방금 얘기한 그거예요. 산소하고 수소 만나서 물이 되는 반응. 근데 상온에서 일어나고, 이거는 발열 반응이에요. 아주 격렬한 발열 반응. 그래서 기체 분자 2개, 기체 분자 1분자, 2몰, 1몰이, 그러니까 3몰이죠, 토탈. 반응을 하고 나면 기체 분자가 사라지는, 이 액체가 됐으니까 얘 기체 아니잖아. 이런 반응이에요. 델타 H 빼기 델타 U는, 요거지. 요거 계산하면 되는데, 몰수 변화 0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3이지. 그 다음에 RT, 뭐 계산해보나마나 킬로줄 단위로 나오죠. 그렇죠? 이래서 무시할 수가 없는 거야. 델타 H가 그래서 필요해요. 델타 U하고 델타 H 그냥 거기서 거기네 하고 넘어가면 안 돼. 달라요. 응? 다만 시스템의 안에 고체만 있거나 액체만 있거나 또는 고체 액체가 있거나 그런데 볼륨 변화가 크지 않다면 아이소바리 프로세스에서는 뭐 그놈이 그놈이긴 한데 그렇지 않은 자연현상이 훨씬 더 많거든. 그래서 모든 건 다 설명을 하려면 엔탈피 도입하는 게 훨씬 유리하죠. 자, 계산을 해보니까 이 말이 뭐야 지금. 얘하고 얘 비교하면 얘가 더 크다. 이게 마이너스 7.4kJ니까 어떻다는 얘기야? 이게 엑소서믹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요 텀 자체가 마이너스 값이야. 요것도 마이너스 값인데 커다란 마이너스 값이 나왔으니까 어떻다는 얘기예요? 델타 H가 더 큰 마이너스 값이란 얘기지. 그죠? 왜 그러냐? 당연한 거죠. 엑소세믹 리액션이 만약에 볼륨이 일정할 때 일어난다면 그게 이거죠. 그렇다면 출입한 hit이 이거하고 똑같은데 만약에 압력이 일정할 때 일어난다면 출입한 hit이 델타 H하고 똑같이. 그죠? 근데 이때는 어때요? 지금 압력이 일정하니까 시스템의 볼륨이 훅 줄어들었어. 어떻게? 리퀴드가 생기면서. 시스템의 볼륨이 기체가 리퀴드가 되면서 볼륨이 훅 줄어들었잖아. 그죠? 기체들이 사라지고 물방울이 돼버렸어. 볼륨이 훅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시스템이 수축되면서 물이 생성되면서 그래서 에너지가 다시 시스템에 저장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지? 그래서 엔탈피 변화량이 훨씬 큰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됐던 거죠. 자, 여기까지 질문.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토픽 하나만 이제 하면 되는데,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인터널 에너지를 가지고 얘기했던 내용을 똑같이 엔탈피에 대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데자뷰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거야. 그냥 똑같은 얘기를 내가 반복할 거예요. 그리고 제일 뒤에 가서 한 가지 토픽만 더 얘기할 거야. 자, 이게 엔탈피 정의인데, 아까 요건 인터널 에너지예요. 요 그 파란색은 인터널 에너지를 여기다 그리면 이건 이제 엔탈피라고 되어 있지만 인터널 에너지 그리면 이렇게 온도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고 했지. 그러면 엔탈피는 어떻게 되냐? 쉽게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우리가 인터널 에너지의 절대값을 만약에 안다면 거기에다가 PV를 더하면 그게 엔탈피의 절대값이 된다는 얘기야. 사실은 연력학에서 이런 것들의 절대값은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관심사는 변화량이긴 하지만 데피니션 자체는 이런 절대값으로 정의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U는 온도에 따라 증가하고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우리가. 그 다음에 P하고 V는 이거 항상 포지티브 값이잖아. 볼륨의 절대값, 압력의 절대값은 항상 그
양의 값이지. 그렇죠? 따라서 이 엔탈피 역시 온도에 따라 증가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이 엔탈피 그림이 모든 온도에 대해서 지금 U에 대한 그림보다 위에 그려져 있죠? 네, 위에. 이거 더했으니까. 네. 그리고 아까 그 히트컵 페이스트의 일반 정의식 이거로부터 CV를 우리가 정의했었어요. 압력이 볼륨이 일정할 때의 히트컵 페이스트를 마찬가지로 압력이 일정할 때 히트컵 페이스트를 우리가 또 정의해요. 이 관계를 이용하면 Q 자리에다가 H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요 DQ 자리에다가 이게 뭐 라운드 Q 자리에 이제 라운드 H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정의해요. 이게 압력이 일정할 때 히트컵 페이스트예요. 결국은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에 따라 엔탈피가 변하는 그래프, 앞에서 보여준 그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CP라는 거예요. 압력이 일정할 때의 히트컵 페이스트가 바로 그 기울기다. 요게 CP, 요 파란 선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가 CV, 요게 CP. 또 요 온도에서는 요게 CP, 요게 CV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따라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CP도 그렇고 CV도 그렇고 다 온도에 따라서 상수가 아니고 온도에 따라 변하는 값이지요. 사실은 변해요. 하지만 대충 계산할 때는 그냥 상수 취급하고 우리가 적분 바깥으로 빼내지,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봐도 그렇지만 어느 온도든 CV보다는 CP가 더 기울기가 가파르죠. 그지? 그 얘기는 뭐야? CP 값이 CV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 왜? CP가 CV보다 크다는 말인데 이게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렇지. 네. 히트컵 페이스트라는 게 뭐야? 온도를 올리려면 싯을 얼마나 공급해야 되느냐? 이거잖아. 그런데 압력이 일정한 때는 어때요? 싯 줬더니 그걸 다 지가 갖는 게 아니고 나름 또 폼 잡느라고 일한답시고 어디다 써버리는 거잖아. 근데 볼륨이 일정할 때는 일 안 하고 받는 족족 다 저장되는 거고. 그러니까 CP 값이 클 수밖에 없죠. 시스템이 일을 해버려 바보같이 싯을 줬더니. 그렇지. 그래서 그런 거죠. 자, 요 식으로부터 마찬가지로 우리가 CV에서 DU는 CV DT 였었지. 그거하고 똑같이 요거 풀어헤쳐서 쓰면 이렇게 되죠. 또 이거 적분하면 되겠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또 이 CP가 뭐 작은 온도 구간에서는 상수다라고 또 취급해서 대충 계산할 때는 적분을 할 때 요거 바깥으로 빼자 이거예요. 상수 취급하고. 그러면 이 식이 또 얻어지겠지. 그렇지? 이것도 굉장히 유용한 식이에요. 왜? 요거만 계산하면 요거는 문헌에서 찾을 수 있어. 이미 남들이 다 실험적으로 결정해 놨거든. 따라서 델타 T만 알면 거기다 CP만 곱하면 뭘 알 수 있어? 엔탈피 변화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덤으로 모두 알아? Q도 알죠. 네. 이것도 도랑치고 가재 잡는 바로 그 식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상기체의 CV에 대해서는 아까 다 얘기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CV는 온도에 따라 변하지만 이상기체에 대해서는 기울기가 일정했었어. 인터널 에너지에 대해서 온도에 대해서 인터널 에너지를 그리면 직선이 나왔었잖아. 이 기울기가 어느 온도에서든 다 똑같았었죠. 그래서 모노토믹 아이디얼 가스면 2분의 3R 이 값이었었어. CV가 몰라 히컵 페이스티 at constant volume 그게. 자, 그러면 CP는 어떨까 이제 따져보려고 그래요. CP 역시 이런 직선 모양으로 표현될 거예요.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얘기할 거고. 자, 일반적으로 엔탈피를 인터널 에너지는 아까 함수식으로 표현할 때 세 가지 변수 중에 두 개를 취할 때 뭘 취한다 그랬어?
온도와 볼륨. 엔탈피는 뭘 취하겠어 그러면? 온도와 압력이에요, 압력. 왜냐하면 압력인 조건에서, 압력의 일정한 조건에서 특정한 의미를 갖도록 설계한 함수잖아, 이게. 그러니까 온도와 압력을 취하는데,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커브가 된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상기체라면 직선이 얻어지게 돼요. 이게 왜 그런지는 좀 뒤에서 얘기하고, 일반적으로 CP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이제 온도의 함수인데, 온도에 따라 변한단 말이에요. 이게 직선이 아니고. 그런데 실제 많은 일들은 압력이 일정한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압력이 일정한 상황에서의 CP는 좀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좀 계산을 좀 잘하고 싶으니까 이거를 상수 취급하고 적분 바깥으로 막 빼내기는 좀 미안해서 여러 가지 온도에서 물질에 따라서 실험을 한 다음에 실험식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식 갖고 여러 가지 물질이 잘 맞더라 이거예요. 이유는 없어요. 실험 데이터를 때려 맞히는 식으로 제일 폼나게 잘 맞는 게 이거였어. 그래서 코에피션트 ABC 3개를 도입하고 온도 텀을 2개를 넣었어요. 그때 물질마다 ABC가 다 다르겠지. 물질마다. 이렇게 되면 이 식 가지고 CP를 표현하면 잘 맞더라 이거예요. 잘 맞더라. 그래서 CP를 상수 취급하기 싫으면 이 식을 넣고 적분하면 돼. 내가 필 받으면 이거 알려주고선 코에피션트 알려주고 이제 적분해서 계산하는 문제 낼 수도 있어요. 뭐 실제로 몇 번 낸 적도 있고. 근데 이제 학생들 괴롭히기 싫고 그러면 그냥 이런 거 안 가르쳐주고 상수 취급하고 계산하게 만들고 그래요. 시험 문제 내는 날의 컨디션에 따라.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CP는 상수 아니에요. 온도의 함수야. 압력이 일정한 조건에서 압력에도 영향을 받아요, 물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미 설명한 건데 슬라이드가 뒤에 나왔는데 왜 이제 CP가 더 CV보다 크냐 이 말이에요. 아까 어떤 학생이 대답했듯이 시스템이 팽창하면서 일을 해, 압력이 일정할 때는. 시수로 기껏 에너지를 줬어요. 시세 형태로 시스템에다가. 그랬더니 폼 잡느라고 시스템이 일을 해버렸네. 그래서 그게 온도 올라가는데 다 쓰이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CP가 클 수밖에 없어요. CP가 일반적으로 CV보다 큽니다. 특히 이상기체에 대해서는 무조건 CP하고 CV의 차이는 NR이에요. CP와 CV의 차이는 NR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그렇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모노토믹 아이디얼 가스 CV가 얼마예요? 2분의 3 NR이죠. 2분의 3 NR. 그러면 CP는 얼마라는 얘기야? 2분의 5 NR이라는 얘기지. 그죠? 2분의 5 NR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몰라 엔탈피는 얼마라는 얘기예요? 모노토믹 아이디얼 가스의 몰라 엔탈피는 얼마라는 얘기야? 2분의 5 NRP지. 왜냐하면 엔탈피를 온도에 대해서 미분한 게 CP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2분의 5 NRP잖아. 그렇지? 내가 그래서 앞에서 이 얘기를 했죠. 이상기체에 대해서 그림 이렇게 그릴 수 있다고. 직선으로. 그 이유가 모노토믹 아이디얼 가스 같은 거 예를 들면 이 기울기가 그냥 2분의 5 NR이에요. 이 기울기가 2분의 5 NR. 그렇다는 얘기는 직선이 그려진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인터널 에너지도 그렇고 엔탈피도 그렇고 이상기체는 온도에 대해서 그리면 직선이 그려져. 다만 엔탈피는 이 기울기가 2분의 5 NR이고 인터널 에너지는 2분의 3 NR이고 모노토믹 아이디얼 가스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걸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상기체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 관계가 나와요. 그래서 이 식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 이걸 기억을 하든 아니면 일몰에 대해서 이걸 기억을 하든 양변을 n으로 나누면 이 식이 되겠지. 이 식을 이제 유도하고 오늘 강의를 끝낼 건데 내가 아까 시간을 잘못 봤구나. 15분까지지?
질문. 야, 시간이 너무 많다. 어? 시간이 너무 많어. 질문. 마구 질문하세요. 이 슬라이드 이거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15분 남았네. 일단 요거 해놓고 질문 받읍시다. 자, CP-CV가 NR이 되는 거 증명을 할 건데, 요 증명은 뒤에 가서 한번 다른 방법으로 다시 증명할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간이 증명을 할게요. 간이. 자, 요게 정의식이니까 이 정의식에서 시작해 봅시다. CP란 요런 것으로 정의되어 있고, 압력이 일정할 때 엔탈피가 온도에 따라 얼마나 빠르게 변하느냐, 요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엔탈피의 정의식 여기다 넣었어요. 그리고 분자의 두 항을 온도에 대해서 미분하면 압력이 일정할 때 이렇게 두 텀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여기 라운드 PV니까 여기 변수가 두 개가 곱해져 있으니까 요거 두 개를 미분하면 되겠지. 근데 그 미분을 굳이 할 필요가 없네. 이상기체니까 NRT잖아. 여기 또 땡큐네요. 이상기체니까 NRT지. 그러면 온도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잖아. 닫힌 개라고 하면 N은 고정값이죠. 닫힌 개에서 N은 고정값이니까 뭐 미분하면 그냥 NR이네. 이렇게 됐어요. 자, 요게 뭐야? 요거는 CP고 요거는 뭐야? CV처럼 생겼는데 CV는 아니죠. CV라면 뭐가 돼야 돼? 여기가 V가 돼야 되죠. 여긴 P예요, 지금. 그지? 그런데 여기 있는 P를 그냥 V로 바꿔도 돼요, 이렇게. P를 V로. 왜 그럴까? 이상기체인데 왜? 그렇죠. 이상기체는 내부 에너지가 온도만의 함수예요. 온도만의 함수. 여기다가 뭐 아래 첨자에 압력이 일정할 때라고 주구장창 뭐라고 써놨는데 압력에 따라서는 안 변해. 볼륨에 따라서 안 변해요. 어차피 온도만의 함수야. 근데 압력이 일정한 조건이건 볼륨이 일정한 조건이건 그게 뭐가 중요해? 안 중요해요. 안 변해. 그러니까 이거 그냥 V로 바꿔도 돼요. 그러면 이제 유도가 끝났네. 이게 뭐야? 이게 CV죠. 이게. 그래서 CP-CV는 NR이 되는 거예요. 증명 끝. 네, 이렇게 해서 증명이 됩니다. 자, 오늘 강의한 내용이 이제 슬슬 이제 연력학 본색이 드러나면서 막 혼동스럽죠.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할 때 처음에 내가 얘기했듯이 상태를 표현하는 말인지 경로를 표현하는 말인지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상태함수다라는 게 명확하다면 상태함수는 굳이 경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그 상태함수 값을 계산을 할 때는 계산하기 쉬운 경로를 찾아서 계산하면 돼요. 뭐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 그래서 아까 상태함수 델타 H가 Q가 되는 그거를 증명할 때도 어떻게 증명 가정을 했어. 리버서블인 상황을 가정하고 막 증명을 했잖아. 그게 델타 H 어차피 상태함수인데 내가 중간에 경로를 어떻게 가정을 하든 그게 뭔 상관이야. 그 경로에 상관없는데. 그렇죠?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거예요. 상태함수라는 게. 너무나 고마운 일이야. 이런 에너지 텀들이 다 경로함수였으면 연력학 일찌감치 다 때려쳤을 거예요. 아무리 천재들이 개입을 했어도 이건 뭐 너무 복잡해져 그렇게 되면. 근데 상태함수인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야. 그래서 항상 어떤 표현들을 볼 때 이게 경로를 표현하는 건지 상태를 표현하는 건지 그걸 잘 염두에 둬야 되고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엔탈피가 왜 필요하게 됐었는지 그걸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는 조건이 압력의 일정한 조건이고 특별히 실험실에서 뭘 하는 뭐 그런 거, 뭐 엄마가 압력밥솥에서 밥하는 이런 상황, 이거는 저기 압력이 계속 증가하잖아 그 안에서. 그러다가 어느 이상 되면 이제 추가 돌아가면서 압력이 바깥으로 빠지죠. 뭐 그런 특이한 상황 말고는 보통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압력이 일정한 상황에서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편리한 에너지와 관련된 함수를 도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함수를 정의할 필요가 있었고
개의 조건은 압력이 일정할 때 hit과 동등한 개념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H를 U 플러스 PV라고 정의한 거예요.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 뭐 엄청난 고차원적인 얘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질문? 네, 여기까지 할게요.